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우리 군.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국주와 상생의 2023년 국방부 핵심 추진과제 이렇게 시행해 가겠습니다. 국방기획 조직과 정원관리, 예산 업무는 물론 국회 등 유관기관 소통과 국방진흥정보와 정책총괄 조정까지. 오늘 국방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2023년 대한민국 국방 업무 추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3년 국방정책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국방부 기획조정실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계획조정실장 강완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입니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은 국방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소개받겠습니다. 실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계획조정실은 직접 관할하는 3개 국과 그다음에 차관 직속이지만 일반 업무에 대해서 조정 통제하는 또 2개 국 하나과 또 여기에 소속 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관할하는 3개 국은 기획관리실 그리고 계획예산관실, 진흥정보와 계획관실 그리고 차관 직속이지만 일반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법무관리관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그리고 이제 소속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 수행하는 국방전산정보원이 있습니다. 네. 이 주요 기관들의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주로 대국회 업무 그리고 군이라든지 국방부의 조직관리 그리고 이제 국방부 내부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 전체 예산의 단년 예산 편성 그리고 장기 예산, 중기 5개년 예산입니다만 5개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 그리고 예산의 집행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행을 담당했으면 또 결산도 해야 되겠죠. 결산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정보와 정책관실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수립 그리고 실행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보안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 요새는 또 데이터가 굉장히 또 화두죠.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차관 직속의 조직인 법무관리관실은 전체 이제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징계라든지 감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관실은 전군과 국방부 조직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국방부의 살림을 총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체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화 체계들을 직접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각 군에서 정보화 사업들을 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중책 업무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기획과 조직관리, 예산 예. 편성 운영과 업무, 거기에다가 진흥화 시대 국방 정보화 정책 수립까지 그야말로 국방의 큰 그림을 그리고 현실화하는데 뭐 핵심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이 정도면 브레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편제상 기획조정실은 그야말로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기관장이 그 임무를 다 감당하고 실행할 때 핵심 역량을 제공해 주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리신 것처럼 국정과제가 반영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국방부 내 부서들이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 업무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예산을 배정해서 실제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정보화 업무, 법무관리관 업무, 감사관 업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지원 업무까지 총괄하는 그야말로 핵심 브레인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2년 한 해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2022년 국방 기획조정실 업무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장님? 2022년도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입니다. 정부 출범 첫 해는 향후에 이제 5개년 동안에
정부 국가 목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돼서 이제 정책 목표를 이제 설정하고 그다음에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맞게 국방부도 이제 국정 과제를 수립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방부도 6개 국정 과제를 수립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제2창군 수준에 버금가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미 군사 안보 협력과 함께 또 미국과의 국방 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하는 것이 세 번째 국정 과제고요. 네. 네 번째 국정 과제는 첨단 전력을 우리가 건설하고 그리고 첨단 전력을 건설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이제 방위 산업이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위 산업 수출과 연계해서 확대를 하는 거가 이제 네 번째 국정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세대에 맞는 병영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이제 병영 환경만 제대로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제대로 된 정신 전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다섯 번째 국정 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군 복무가 좀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여섯 번째 국정 과제입니다. 네, 뭐 지난해 6개의 국정 과제가 선정이 됐고 또 그에 따른 조직도 개편하고요. 또 예산도 확충하고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6개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기획조정실 업무를 각 국별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기획관리관실이 아닐까 싶은데 기획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국방부 사항 종합 조정하고 대응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관실은 말 그대로 기획과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요.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국방부 혼자만 가지고 수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 부처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또 국회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은 주로 하는 것이 다른 정부 부처, 특히 국무조정실과의 조정하는 거, 업무 조정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와 업무 협조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직 관리인데요. 군이라든지 국방부 내부의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주요 업무입니다. 또 이제 이런 업무를 수립을 했으면은 이게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각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관리를 하고 또 평가를 하는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 내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내 그리고 군 내의 혁신 업무 같은 것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이나 보강 등 우리 군의 노력 돋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2년에 방위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을 목표로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응해서 드론 대비 조직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다양한 대외적인 그 안보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국방부가 완벽한 전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국정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23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핵심 추진 과제 궁금합니다. 네. 기획관리관실은 계획과 관리를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소통 업무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 대외기관과의 소통 업무도 있고 대내 조직 내에서 소통 업무도 있습니다. 대외기관과 소통은 국회와 관련된 소통 업무고요. 네. 대내 소통은 이제 직원들 간의 이제 업무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 국정과제를 수립하려다 보면 조직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새로운 조직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드론 사령부 창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필요한 그런 R&D 관련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래서요. 국방혁신 기본계획 이 중점 과제가 뭐고 또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되게 민간 부분에서는 생산 요소라고 하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영어로는 L과 K로 대분이 되는데요. 국방부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과 장비와 기술로 두 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국방혁신 4.0은 기술 집약형 과학기술 강군을 만드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 능력의 확보, AI 기반의 첨단 전력 확보, 국방 연구 개발과 전력 증강 체계의 재설계 이런 것들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계획 예산관실과 각 사업국 그리고 각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께서 국방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국방부가 발빠르게 작년에 1차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국방혁신 추진의 발판을 좀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 2차 조직 개편 추진을 한다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방 과학기술을 이제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이걸 전력화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방산 수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방산 수출 기획과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걸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또 중요한 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국방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국방 조직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업무 혁신은 소통, 직원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여건, 사무실도 그냥 칸막이 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터 있는 공간이 소통하기도 유리하고 또 이제 업무 자료 같은 것도 서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든지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감사에 걸리면 어떨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감사를 받는다 생각하고 미리 한번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법령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석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이런 위원회를 거치면은 나중에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극행정위원회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 지금 국방부 내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순수하게 민간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 원격 근무가 익숙해졌어요. 우리 군도 좀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원격 근무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제 원복 사업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도 이걸 시범적으로 올해 한 100여 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내년부터 확대를 해서 조만간 전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까 합니다. 원복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내부 업무망과 이제 외부 인터넷망이 이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폐쇄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노트북의 하나의 망으로 모바일로 해서 이게 결합을 하고 이걸 뭐 가지고 다니면서 출장을 간다든지 집에서 한다든지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네.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 국정원이라든지 사이버사하고도 그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서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 분야의 디지털 행정 구현 정착화에 노력 중입니다. 특히 이제 AI 과학기술 강군 구축을 위해서는 AI 기반의 스마트한 행정도 잘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교수님이 또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국방부는요, 국방에 관한 조직, 예산, 인사, 복지 등 그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업무 담당자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 항상 이슈가 되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지식관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임자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도입돼서 단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 예산으로 국방 AI 행정비서라는 거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챗 GPT라는 것이 굉장히 활기를 이제 띠고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AI에 만약에 신규 보직자가 질문을 하면 그 업무에 관계되어 있는 법규와 지침, 이전의 보고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국방 행정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관련 분야로 이제 유사한 경험들이 외국에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조교를 AI로 교체해서 해본 결과 반복되는 질문에 굉장히 지치지 않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정부 혁신에 발맞춘 2023년 국방부 업무 혁신 추진 방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우리 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한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발맞춰 국방 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국방부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의 지식 포커스.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국방 조직 구현을 위한 국방부 업무 혁신 추진 내용. 지금부터 들여다봅니다. 국방부는 올해 초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방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혁신 4.0의 조기 실현을 위한 업무 혁신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우선 국방부는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혁신하고 조직 내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며 문제 해결 중심의 생산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교육과 성과 보상을 통한 국방부 내 구성원의 성장 지원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재택 원격 근무 기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전군 통합 문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 처리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혁신 추진 방향에 발맞춘 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AI 국방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AI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시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업무 혁신,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투명한 소통과 민첩한 문제 해결, 국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직접 시범 사업 구현에 나섰습니다. 국방온북 도입 추진이 그것인데요. 국방온북이란 사전 신청한 직원에 한해 업무망과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 2개를 하나의 노트북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1인 1노트북으로 재택근무 또는 출장지 등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도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유행 감염병이 발생하는 위기에 신속 대응,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국방행정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일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 종전 회의실에서 하던 대면 회의를 국방망 업무 PC를 이용한 화상회의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 부서간 또는 국방부와 각 군 등 기관 간 주기적, 정례적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결제 활성화로 정책 실명제가 실현되고 신속한 보고와 피드백으로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페이퍼리스 행정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해봐도 되겠죠? 투명한 소통, 민첩한 문제 해결, 국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방부의 업무혁신 노력.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에 발맞춘 2023년 국방부 업무혁신 추진 방향.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에 발맞춰가는 국방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국방 예산 집행률이 95%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은 좋은 성적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국방 예산은 57조 143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추진 중점 과제 그리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네. 예. 22년 지난해 이제 국방 예산 여건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것이 계속돼 왔고 또 이제 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 수준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요국의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국방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여건이었는데도 지난해 그러니까 21년도보다도 오히려 0.1% 포인트 집행률이 높아지는 95.3%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올해 우리 이제 국방 여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집행 여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물가 상승 속도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수준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연초에 우리 경기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수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전년도 말에 우리 새로운 국방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군에 지침을 시달을 했고 올해 이제 저희가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전년도에 이제 집행이 잘 안 된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좀 더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9%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 예산이 조기에 집행돼서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은 연도별로 균등하게 나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요 사업비 중에 국방 예산 중에서 조기 집행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가 한 약 1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것의 한 절반 정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집행 계획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 연말부터 수립을 했고 각 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침을 시달했고 또 매월 집행 점검 회의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걸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 관련되는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또 집행 점검 회의도 하고 있고 저희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과학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AI 같은 첨단 과학 기술 도입처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이 분야의 예산을 좀 적실히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23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부 내에 적용되는 원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AI 전문 인력 1,000명 양성, 국방지능형 플랫폼 구축, 스마트 부대 편성 등에 1,233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관실 그리고 국방부의 각 사업국들 그리고 각 군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국방 예산 중에 앞서서도 여러 차례 실장님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보강 등 정부 정책과 이렇게 잘 발맞춰서 국방 정책도 예산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더욱이 또 2428이죠. 국방 중기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했던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이죠. 각종의 이제 무인 관련되는 체계라든지 무인 무기 체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초급 간부들의 이제 복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축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올해 특히 내년 예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초급 간부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국방력이 강화되려면 각종의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년도 예산에도 예를 들어서 단기 복무 수당을 50% 인상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주택 수당이라든지 소대장의 지휘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100%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 예산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24년도, 28년도 국방 중기 예산도 마찬가지 기조하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초급 간부 근무 여건 조성 단기, 중장기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속하게 예. 좀. 맞아요. 신속하게. 군 책임 운영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기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내실화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 운영 기관의 중기 관리 계획. 책임 운영 기관은 이제 국방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외부 경쟁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는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책임 운영 기관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24년도에서 28년도 사이에 책임 운영 기관 중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의 이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또 이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이 책임 운영 기관을 새로 이제 채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해제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 정부의 국정 비전을 잘 반영해서 3대 분야의 12대 핵심 재정 사업도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실장님? 예, 12대 핵심 재정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는 이제 기재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재정 사업 중에서 우리 국가 비전하고 이번 정부의 국가 비전하고 맞는 재정 사업들을 골라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5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12대 핵심 재정 사업의 선정을 한 목적인데요. 국방부도 여기에 이제 12대 핵심 재정 사업에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그다음에 인류 보훈 실현 이런데요. 여기에 맞는 우리가 국정 과제가 마침 있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이것이 우리 핵심 재정 사업에 이제 부합되는 과제인데요. 이런 우리의 국정 과제 속에서 군 복무 여건 개선이라는 재정 사업을 또 저희가 발굴을 해냈습니다.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이제 모셔가지고 적절한 성과 목표도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걸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예산 편성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과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국방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 실장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방혁신을 통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AI라는 것에 있어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얼마만큼 양질의 데이터가 잘 수집되느냐, 그리고 또 그걸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이제 원년으로 삽입해서 데이터 관련되는 정책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만 있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인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두 가지를 이제 기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 이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국방 ICT, R&D 분야 협력과 기술 혁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국방부와 이제 그 군 그리고 민간 간의 이제 기술 협력 관련해서는 스핀오프랑 스핀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핀오프는 국방 분야에서 발달된 기술이 민간에 이제 이전되는 것이고요. 스핀온은 민간 부분의 앞선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전이되는 것인데, ICT 분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분야는 민간 부분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군에서 국방부에서 오히려 이제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에서 민군 협력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과 산하견 간의 협력, MOU 등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민간 공공을 다 합해서 연구개발로 쓰고 있는 그 예산이 돈이 GDP 대비 4%가 넘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세계 1, 2위 수준이고요. 과기부가 집행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도 23년 기준으로 31조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야말로 민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우수한 그 기술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임무도 커지고 있는데 국방부 수요의 과기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제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과기부와 어떻게 국방부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요, 실장님? 저희가 이제 과기부와 협력을 통해서 민간에서 지금 발달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좀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군에서 중요한 게 지금 경계와 교육 훈련이지 않습니까? 경계를 예를 든다면 해안 경계에서 이게 안개 끼고 그다음에 좀 이 경계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 드론을 활용한 이렇게 선박 식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물체를 보면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네. 요새 발전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정에서 훈련하는 거라든지 특수 장비를 이제 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조종을 하는 거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를 가지고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국방 분야이만큼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춘 이 주변 국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신규 사업 개발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 그 어느 분야보다 신속하게 해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CT 분야 이쪽은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따라서 이런 ICT 분야에 대한 기술 도입을 저희가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이제 무기 체계 도입 기간은 굉장히 절차들이 복잡하고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제 이런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방 실현 사업이라고 해서 좀 한 2년 만에 소요 기획으로부터 사업 추진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경우에는 국방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역동하는 한미동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국방 ICT 분야의 한미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떤 분야를 또 추진하고 계십니까?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간의 이제 무기 체계 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오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의 ICT 협력은 이런 분야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쪽 문제에 대해서 한미 ICT 협력위원회를 21년부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각 군의 ICT 관련되는 책임관들이 치프가 돼가지고 위원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가 이제 3번째 협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미국과 우리의 이제 ICT 정책 방향 그리고 또 이제 전략 이런 것도 공유를 해서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정책 추진이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방정보화법 개정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치에 의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방정보화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방정보화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우리가 국방 데이터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획득 체계를 개선할 수 있고 사이버 보안을 우리가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하위 법령들을 우리가 다 개정할 수 있는데요. 이 법령이 개정된다는 게 갖는 의미를 다른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민간 부문에 의료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데이터의 수집, 보관, 관리, 활용, 거래,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해질까요? 어떻습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등 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계획도 수립해서 제대로 추진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와 기술이 이제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도 만들고 전략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매년의 세부 전략, 추진 전략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올해 중반까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종합계획 하에서 매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추진 전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대화형 AI와 같은 그 AI 기반의 혁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최근에 대통령께서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혈액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은요.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회자되는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과도 나쁘다 예. 이런 표현으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우리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하에서 주요국들이 디지털 패권을 갖기 위해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대한민국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방부도 국방혁신 4.0 기반의 AI 강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방 관련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전군에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식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요, 실장님? 예. 국방부에서도 작년 말에 국방 데이터 관리 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정책이 국방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출범시킨 건데요. 올해 1월 달에 출범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국방 데이터 관리 위원회에서 국방 데이터 관리 로드맵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걸 또 올해 이제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국방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은 각 부처라든지 우리 이제 이 정부 내의 각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각 군에서 정보화 사업을 할 때 AI 관련되는 정보화 사업을 할 때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 관리하는 단계 전부 다 하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이 초기에 이제 수집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데이터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데이터 현황을 우선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진짜 AI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정한지 품질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실제 이제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AI 기술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최종 활용하는 것까지 데이터 분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AI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 AI를 국방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첨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외에도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챗 GPT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확보된 이후에는 대규모 저장 장치와 고속 컴퓨팅 능력이 기반이 된 AI 기반 플랫폼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분석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만 하는 분야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분업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 분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컨설팅 그룹 중에 가트너 그룹이라고 있는데 가트너 그룹이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수요가 생기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눈높이 조절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좋고 가야 될 방향이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현실성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AI 개발 운영을 위한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AI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국방 지능형 플랫폼, 이것을 저희가 작년 말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아라고 정부 출연기관인데요.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올해 말까지 국방 지능형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폐쇄적인 국방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도입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전부 다 외부 기관, 플랫폼이 우리가 이제 폐쇄 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투하되는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정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이 좀 이렇게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 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합작전을 할 때 많은 다국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통역하는 거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AI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에 있어서 날씨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AI 같은 것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방 공공 데이터 제공, 운영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성과로 행안부 평가에서 국방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직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방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공 활용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장병들의 식단 정보라든지 그리고 장병들이 자기 개발비를 활용하는 그런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보안을 안 지켜도 외부에 제공을 해도 되는 정보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해서 민간들이 활용을 해서 이런 다른 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저희가 3개년 동안 우수 부처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여건, 이게 이 디지털화 여건이라든지 우리가 또 정보 제공 관련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 여건, 예를 들어서 훈령을 만든다든지 데이터 관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분해서 그런 관련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그런 기반 관련된 거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2개년 우수 네.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에 동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또 그런 분야의 우수 평가 계속 나오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축하고요. 또 활용 기반을 조성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과기부와 국방부 간의 협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과기부도 전에는 이제 국방부하고 협업을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술을 이제 확산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하에 저희하고 이제 2020년도부터 3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서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수집돼 있던 영상 진단 정보, 예를 들어서 군 장병들이 걸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되는 CT라든지 MRI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닥터 AI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군에서는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안 경계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각종의 이제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TOD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희 수집을 해서 해안에 침투하는 적이라든지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걸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리를 지금 이제 휴전선 이 근방에는 지리들이 많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리를 다 일일이 사람이 가서 이제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거하고 하는데 지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도 AI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 김 교수님,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통합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과 개방화된 데이터가 만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걸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창출해주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장병 서비스 개선과 과학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국방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 요즘에 그 MZ세대 장병들이 모바일로 이제 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장병들의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입대하는 거라든지 휴가 가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을 한 모바일 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24년대 완료가 되는데요. 네. 완료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이제 민간 그런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서 각종의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료증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각 기관마다 다 방문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걸 한 곳에서 들어가서 뽑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이 장병들 요새 마음 건강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그 마음 건강 문제가 있다라면 어디 가서 빨리 얘기도 하기 쉽지 않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은데 이런 앱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자기의 이제 마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처방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앱을 이번 올해 안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님들도 정말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군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국방 빅데이터 선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해도 되는 그런 정보들, 장병들의 이제 피복 수요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병들의 치수를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또 선호하는 그 피복 종류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하니까 이 수요 예측률이 전에는 70%였는데 이게 85%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식단, 매일 나오는 식단하고 그 잔반 이 관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음식은 잔반이 적고 네.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잔반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은 좀 줄이고 선호하는 음식은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잔반을 줄이는 작업들을 해보니까 이게 거의 지금 예측으로는 아직 실행을 안 했습니다만 개발 단계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거의 1년에 한 100억 이상 정도 절감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각종의 복지뿐만 아니라 군수라든지 인사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드론 등 무인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운영성이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인 체계 상호 운영성 실장님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예,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대와 부대 그리고 이제 각종의 이제 군과 군 그리고 또 이제 외국군 그리고 각종의 체계들이 있습니다. 국방 자원에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있는데 이런 체계들 간의 정보가 안전하게 빨리 서로 이제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합작전이라든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두 대가 떴는데 서로 간에 연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각각의 따로따로 작전한 거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호 운용성이 제대로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인 체계를 이제 막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무인 체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각종의 이 종류도 많고 그다음에 숫자도 많고 한데 이것을 나중에 개발해 놓고 나서 상호 운용성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이제 표준화된
그런 기반 기술을 만들어서 이걸 도입을 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보안을 여기에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러면은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되는 저희가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운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AI 확산을 선도할 인력 확보 중요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모든 게 중심은 사람입니다. 네. 이게 뭐 아무리 첨단 무기가 뭐 도입됐다 하더라도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다 무용지물인 거죠. 우리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되는 역량 개발 사업으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의 이제 병과 사병에 있어서 교육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첫 번째가 장교들, 간부들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에서 AI 관련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업을 해서 군 특화 AI 전문 과정을 설립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장병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AI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병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이 내부에 군 내부의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여건도 중요하고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우리 시설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국방부 기획조정실의 정책 방향 정말 세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국방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조언 주시고요. 실장님은 또 다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실장님 통해서 또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국방부가 국방혁신 4.0, 또 AI 기반의 첨단 전력 구축,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야심차고 고도화된 정책 추진을 하고 있어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저는 계속 강조드렸듯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국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국방 정책을 추진하는 지원 부서입니다. 조직이라든지 예산 이런 쪽에 지원하는 정부와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지원 조직에서 얼마만큼 활력 있고 이제 소통된 오픈된 마인드로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소통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여건, 이런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훨씬 달라진 국방부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과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방 데이터 기반 활성화 등 올 한 해도 국방 선진화 동력 구축에 애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